콜라는 탁하고 우리는 맑다 이거죠.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답답할 때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답답함이 해소됐을 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이다라고요. 콜라의 대항마, 투명하고 맑은 청량감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는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니글니글하고 느끼한 속을 달래주기 위해 콜라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는 음료입니다. 입 안에서 톡톡 터지는 짜릿함과 이 청량한 상쾌함은 아마 그 어떤 음료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다, 외국 나가서 사이다 주세요 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이다라는 명칭은 해외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외국에선 스프라이트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데요. 우리는 어쩌다 사이다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유럽권에서 사이다를 달라고 주문하면 아예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메뉴가 나올 뿐이죠. 우리가 아는 투명하고 달달한 탄산음료가 아닌 술이 나오는데요. 맥주 정도의 도수를 가진 사과주입니다. 사이다가 웬 사과주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럽권 사람들이 보기엔 사이다가 뭔 사이다냐라고 할 거예요. 사실 사이다는 유럽에서 시작된 음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다는 사과주였던 거죠. 그럼 사이다는 우리나라에서만 다르게 통하는 걸까요? 거의 유일하긴 하지만 우리만 완전히 다르다까지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사과주가 아니라 그냥 사과 주스라고 알아듣는데요. 이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이 있습니다. 술을 못 만들게 해요. 알코올을 만드는데 곡식이 많이 소비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도 금주법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이다에서 알코올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애플 사이다라고 하면 사과주가 아닌 사과 주스라고 알아듣는 게 이때부터 자리 잡은 이야기인 것이죠. 또 사이다를 사과주라고 알아듣지 않는 나라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인데요. 우리나라에 전파된 사이다도 일본에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영국인 장사꾼이 일본에 가게를 차려서 사이다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유럽에서 사이다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사과 발효주였는데 일본까지 와서 그 작업을 하려니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무알콜로 대신 탄산을 가미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당시엔 이걸 샴페인 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변형되면서 흰센 사이다, 라무네 같은 음료들이 일본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1905년 드디어 한국에도 사이다가 들어왔습니다. 히라야마 마츠타로라는 사람이 인천으로 넘어와서 인천 탄산수 제조소를 창업하며 국내 최초의 사이다, 별표 사이다를 만들어 판 게 시작이었죠. 원래 한국의 단 음료라고 하면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가 전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사이다가 등장하니까 판도는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탄산음료 세계로 진입하죠. 사이다 공장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에는 전국에 사이다 공장만 58군데가 있었는데요. 그중 8개 업체가 연합해서 경인합동음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 최대의 음료업체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인천 탄산수 제조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인합동음료 주식회사의 핵심 제품은 별표 사이다를 리브랜딩한 스타사이다였는데요. 스타사이다는 한동안 국내 사이다 시장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이다 시장을 뒤엎는 그 제품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해방 직후 국내 사이다 시장 규모는 상당했지만 여전히 일본 기술로 만드는 사이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국산 사이다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차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홍익회, 그중 평양점의 대표였던 최금덕, 그리고 그의 동업자 장계량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네 평양에서 가장 큰 사이다 공장인 금강사이다의 공장장 출신 박운석과 만나 한국식 사이다를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시작은 1948년 수원 매산동에 금강청량음료 공업사를 설립했는데요. 망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할 4명을 더 구합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 됐죠. 회사명도 바꿨습니다. 동방청량음료 한명회사. 그런데 7명을 모아놓으니까 서로 성씨가 다 다른 거예요. 최금덕, 장계량, 정성면, 김명근, 우상대, 주동희, 박운석. 그래서 성이 다 다르니까 칠성으로 하려고 했다가 번영을 상징하는 별, 그리고 당시 별표 사이다에 이은 스타 사이다가 국내 최고 인기였으니까 벤치마킹 의미도 담아서 칠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칠성 사이다가 1950년 5월 첫 출시됩니다. 그런데 1950년 뭔가 짐작 가는 바 없으신가요? 칠성 사이다가 출시된 지 한 달 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설탕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다 제조사들은 설탕 대신 사카린을 썼는데요. 이때 사이다의 상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지금이야 제로콜라,
제로 사이다라면서 설탕 안 쓰는 게 유행이라지만 당시엔 설탕의 위상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칠성 사이다는 설탕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는 휴전했지만 칠성 사이다는 전쟁 시작이었습니다. 1962년 외환이 부족했던 정부가 수입 자동 승인 품목이었던 설탕을 허가 품목으로 변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설탕 가격이 무려 4배가 넘게 뛰어오릅니다. 설탕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칠성 사이다는 지독할 정도로 설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1제당 공장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까지 어떻게든 설탕을 확보할 정도로 말이죠. 다른 회사들은 사카린으로 편하게 사이다 만들 때 기어코 설탕 사이다를 만드는데요. 이런 노력이 결국 지금의 칠성 사이다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칠성 사이다 전에 전국을 제패했던 경인 합동 음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 별표 사이다, 스타 사이다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칠성 사이다에 완전히 패배하고 1975년 진로에 팔려가게 됩니다. 진로는 당시 국내 양주 수요가 늘면서 섞어먹는 음료 시장 진출을 위해 경인 합동 음료를 인수했는데요. 그렇게 소주 회사에서 사이다를 사서 등장한 제품이 바로 토닉워터입니다. 사이다는 국내 탄산음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이대로 완전히 업계에선 적수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68년 두산그룹이 코카콜라를 수입해옵니다. 코카콜라는 미국 그 자체잖아요.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한창일 때 그 미국의 상징이 시장에 풀리니 사이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점유율은 빠르게 뺏겼고 결국 탄산음료 시장 1위 자리까지 내주게 되죠. 그래서 1969년 동방음료는 한미식품이라는 자회사를 차립니다. 코카콜라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콜라, 펩시를 생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펩시는 펩시고 어쨌든 콜라 때문에 칠성 사이다 자체의 매출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회사에 내분이 일어나서 동방음료와 한미식품이 합병되어 칠성 한미음료가 탄생했고 이어서 롯데제과에 인수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 칠성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롯데와 두산의 싸움, 코카콜라 대 펩시가 이루어졌고요. 펩시랑 칠성 사이다랑 한 팀인데 코카콜라 옆에는 사이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산이 내놓은 사이다가 바로 킨 사이다입니다. 보신 적 있죠? 물론 킨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그러면서 웃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식당에서 코카콜라를 납품받고 싶으면 킨 사이다를 함께 받아야 되고 칠성 사이다를 받고 싶으면 펩시콜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시엔 코카콜라와 펩시의 차이보다 칠성 사이다와 킨 사이다의 차이가 컸던지라 칠성 펩시 쪽을 납품받는 쪽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탄산시장 1위는 코카콜라였으니까 코카콜라가 얼마나 강한 아이템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나중에야 두산그룹은 스프라이트까지 수입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칠성 사이다가 너무 굳세게 자리 잡아 있는 터라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당시 칠성 사이다의 적수는 다른 사이다들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정으로 코카콜라의 라이벌은 칠성 사이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 칠성 사이다의 광고를 보시면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무색 음료, 깨끗한, 투명한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아예 대놓고 콜라랑 비교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어떤 음료를 마실 것인가? 칠성 사이다엔 색소도 없습니다. 콜라는 탁하고 우리는 맑다 이거죠. 꾸준히 콜라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광고 마케팅을 펼쳤어요. 뭐 결국 지금까지도 이기진 못했지만요. 이렇게 코카콜라가 탄산 시장에서 아무리 때려도 꼼짝 안 하듯이 칠성 사이다는 국내 사이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이다가 등장한다고 해도 한국 한정으론 칠성 사이다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제로 콜라 시장에서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다는 평도 많은데요. 어쩌면 지금이 칠성과 펩시가 코카콜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아닐까요? 칠성 사이다가 코카콜라를 이기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콜라와 사이다 중 뭐가 더 좋으신가요? 그리고 코카콜라와 펩시, 스프라이트와 칠성 사이다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사이다 이야기였습니다.